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건넸습니다.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마지막 진술을 하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것인지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상입법기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 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만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당초 출석이 불투명했던 윤 대통령. 이날 오전 기습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더니 5분 최종 발언을 포함해 45분 동안 직접 변론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씌워진 그 내란 프레임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점을 법원 판사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계엄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앞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것처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지만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 수단으로 구속적부심 카드를 또 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차은경 판사가 5시간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딱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이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그때 이제 국무회의 하고 나서 대통령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이제 쪽지를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쪽지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국회 예산도 끊고 모두 하고 예비비도 만들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준 의도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침묵을 좀 하다가 그거 내가 그 쪽지 쓴 건지 김용현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 이어서 그럼 그 기구의 역할이 뭐냐, 국회를 대신하는 거냐, 성격이 뭐냐라고 재차 물으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답변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요거를 판사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왜 한 가지 질문을 이걸 물어봤냐. 우리가 계엄법에 의해 가지고 계엄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요.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행정부가 사법권을 같이 통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법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국회 싹 해산시켜버리고 내가 입법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계엄법에 근거된 계엄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거든요. 결국 독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건 내란죄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본인도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거 관련해서 막 말하다가도 이거만큼은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 발 빼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내란죄가 소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그리고 앞에서 내란죄 소명의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처음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벌써 내란 수괴로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멸됐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도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고 체포 적부심도 넣고 이의 신청도 하셨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조차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수처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물론 이제 그 사유에는 뭐 15자 딱 그것만 썼지만 법원이 인정한 것은 그걸 넘어서는 것이다. 이미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김성열 대변인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좀 다른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화가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비겁해요. 작전을 이제 김용현에게 다 떠넘기기로 작전을 하는 그러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아니 살아야 되니까 쪽지를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이 거예요. 중요한 쪽지를.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공수처 검사였다면 그래요? 그러면 가져와가지고 필적 대주 한번 해봅시다. 아니 김용현이 쓴 글씨인지 윤석열이 쓴 글씨인지 한번 봐봅시다. 저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대통령으로서 시골에서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가 아니 모든 걸 자기가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진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본인 회피하려고 김용현한테 떠넘기고 이 이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포고령 2로 관련해가지고 김용현이
과거의 예문을 잘못 뺏겼었다. 근데 그조차도 본인이 다 검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의 야간 통행 금지는 내가 삭제했다. 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놓고 완전히 이거 비겁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측에서도 제대로 작성했다. 대통령이 검토했다. 네. 이제 재수의 딜레마 시작된 그러니까 거예요. 김용현이 만약에 그렇게 포고령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 비상 입법 기구도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만들려고 그랬으면 이 김용현의 쿠데타 아니에요? 현 대통령을 어떻게 하려는?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그래. 김성열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네. 왜 이 판사가 이 얘기를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이 뭐고 네. 그걸 정말로 만들려고 했습니까?라고 물어본 요지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이른바 뭐 독재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게 이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네. 국헌문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거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를 해서 이제 국보위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거냐라는 식을 아마 뭐 판사분께서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내가 했는지 아니면은 김용현이 했는지 잘 모르겠다, 명확하게 답을 못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엔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내란과 관련한 수사는 앞으로 2, 3년 내에 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가 3심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형사상으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탄핵 재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자세히 적은 2차 답변서를 냈습니다.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작성된 경위를 별도 제목을 달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방첩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지 베꼈다가 아니라 과거의 계엄 사례를 법률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들까지 다 검토한 이후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취사 선택한 거죠. 방첩사가 사전에 헌법과 계엄법, 심지어 1980년 5.17 계엄 포고령 10호까지 다 뜯어봤는데 잘못 뺏겼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수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쓴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까지 지시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포고령에 빼곡한 위헌 요소들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2차 답변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국회 통제를 지시받았다고 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진술을 두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되려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절대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들여보내주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직접 나와 지시 내용까지 증언했지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야당의 추궁에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심리 과정에서 허구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이번에 싹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역시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과 경찰, 국정원 등 계엄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답변서를 두고 함께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마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뺏긴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정당한 포고령이었고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엔 일체 답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속내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